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간 우위가 상한 집안이 많아요. 이런 식이죠. 장남인 우리 아버지가 고모와 작은아버지 교육을 다 시켜줬다. 그러느라고 집도 장만 못하고 경제적으로 쪼들려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다. 근데 지금 그 고모와 작은아버지들은 무지부자고 우리 집은 어렵다. 하지만 그들은 나 몰라라 한다. 자기가 누구 덕분에 교육을 받고 잘 살게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대강 이런 얘기입니다. 참 많이 들은 얘기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공부 잘하는 형에게 부모님은 올인했다. 형을 위해 나머지 형제는 대학도 못 갔다. 결국 형은 의사가 되어 잘 살게 되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지질이 궁상으로 산다. 하지만 형은 멀리 산다는 이유로 부모를 비롯한 형제들에게 소홀하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지내고 형이 누구 덕분에 의사가 되었는데 형이 저럴 수 있느냐. 정말 섭섭하다. 어느 집안이나요? 이런 얘기는 차고 넘칩니다. 물론 잘 지내는 형제들 얘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잘 지내는 얘기보다요, 형제 간의 갈등에 대한 얘기가 더 많습니다. 아예 연을 끊고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문은요, 형제끼리 잘 지내는 집안입니다. 부자면서 형제 간 우위가 돈독한 집안, 이게 바로 명문이죠. 근데요, 명문을 만드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제는 어떤 사이일까요? 어떻게 지내는 게 최선일까요? 형제는 타인의 시작입니다. 타인보다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형제는 한없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한없이 미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은 말 그대로 타인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간 사이가 좋기 위해서는 베풀어야 합니다. 음식을 잘하면 음식으로 베풀고 살림을 잘 고치면 그걸로 귀하면 됩니다. 돈이 많으면 돈으로 베풀면 되죠.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자기는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데 형제들은 허접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자기 집은 식구 숫자대로 차를 굴리는데 형제는 차 하나 없이 걸어 다닌다. 자기 애들은 모두 해외 유학까지 보냈는데 다른 형제들은 대학 등록금을 걱정한다. 자기 새끼들은 명품으로 휙 갚는데 다른 형제들은 1년 가도 새 옷 하나 못 사 입는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러면서 형제 간 우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단히 위험합니다. 형제 간이 남보다 못할 사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형제들에게 뭔가 베풀고 있는가? 형제들로부터 이인심은 얻고 있는가?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자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희생도 해야 합니다. 형제간 우위가 돈독한 집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요, 늘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한 사람 덕분에 그 형제간 우위가 유지되는 거죠. 돌아가신 장인 어르신은 파산한 형을 위해 평생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덕분에 형제간 우위가 참 좋습니다. 제 군대 친구인 이민환 사장은요, 6형제의 5번째입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쇄소도 하고 새마을 금고도에서 아주 먹고 살만합니다. 가족들에게 잘하기라는 경기가 있다면 아마 그는 금메달감일 겁니다. 우선 장모에게 잘합니다. 아내가 가지 않아도요, 혼자 사는 장모를 매주 방문해서 밥을 같이 먹고 얘기를 듣고 옵니다. 형제들에게도 잘합니다. 매달 모여 밥을 먹고 주기적으로 여행도 같이 다닙니다. 작년에는 그가 주선해 형제들 부부와 함께 대만을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말도 많고 잡일도 많지만 저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이죠. 형님들이 잘해준 것도 아니고 형제 덕본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희생적으로 형제를 챙기는지 제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하더군요. 놈들한테도 하는데 형제들에게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이가? 저는 그 순간 그는 대인이고 저는 소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형제간에는 항상 위기 상황이 닥칩니다.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평소에는요, 형제간 우위에 문제 생길 게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위기가 닥칠 때 금이 가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 병환입니다. 부모님 병환은요, 모든 자식들에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부모님이 입원을 하면 형제에 대한 견적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입원 중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반찬도 해다 날라야 하고 돈도 십시일반으로 걷어야 합니다. 뭔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한 사람에게 그 역할이 집중됩니다. 힘든 사람은 다른 형제를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형제간 우위를 깨는 최선의 방법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멀리 산다는 이유로, 잘할 때 푸대접 받았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역할을 게을리할 때 다른 형제들의 원성을 살 수 있죠. 부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재산 문제가 중요하죠. 재산이 많아야만 분쟁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몇 푼 안 되는 푼돈이라도요, 형제가 의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문제가 생기죠. 부부는 의복과 같고 형제는 수족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옷은 찢어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지만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한번 끊기면 영원히 끝이다, 그런 말입니다. 명심보감에 나온 말입니다. 요즘 가족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형제는요, 한번 갈라서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더욱 최선을 다해야 되죠. 감사합니다.